예, 반갑습니다. 어, 2021 모의 IMO 총회 홍보를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모의 총회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실시간 올라오는 글들은요, 그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즉시 대응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들은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우리 그 업체 측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마치고 나서 한번 설명에 대한 질문 사항들을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요, 행사 개요 예선 시행 워크숍 본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 개요입니다. 지금 프로젝터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예선 접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월요일부터 예선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9월 30일 목요일까지 예선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약 2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에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워크숍은 약 일주일 뒤인 2021년도 10월 20일 금요일에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본선은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선은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심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진행 사항에 따라서 워크숍은 온라인과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현장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정부 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1층 대강당에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글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IMO가 국제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MO의 정회원 가입국으로서 또한 한국인 최초로 사무총장을 당선하는 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MO 최상위 이사국에 9회 연속 진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IMO에서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자 이 IMO 모의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눈으로 한번 쭉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해양 산업을 이해하고 국제 무대에서 해양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지식 기반형 해양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도 또 뽑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정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달력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선 접수는 9월 30일 목요일까지고요. 심사는 약 2주간 진행이 되어서 최종 결과는 15일, 10월 15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일주일 뒤인 10월 20일 금요일, 그리고 본선 그리고 시상식까지는 11월 11일 목요일 날 진행된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예선 접수 마감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한 1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선 참가하는 팀에게는 특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모의 IMO총의 기념 배지를 참가팀 전원에게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IMO 참가 기념품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어떤 경력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IMO 참가 증서를 발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본선에 입상한 팀들은 전원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해양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또한 잘 연계가 되었을 때는 진로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워크숍 및 본선을 참가할 때 여기에 필요한 교통비, 왕복, 그리고 식사까지 다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또한 여러분들이 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본선 참가팀에게는 그러한 특전사항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선 시행 관련입니다. 예선 시행 관련입니다. 모의 IMO총회는 참가 규정이 올해 크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회 1회부터 2020년 6회에 걸쳐서는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의 구성이 한 팀에 3인 1조,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의 참가를 한 팀당 한 명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도 7회부터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참가 대상의 연령과 외국인 참가 숫자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 기존과는 달리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이로 봤을 때 청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만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고요. 역시 3인 1조 팀 구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조별 인원 제한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3명 다 팀의 구성이 되어도 즉 팀 원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도 전혀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만 19세에서 34세라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까지 모두 참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가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다는 것이 올해 큰 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못 들으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이 사항을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분들께서 많이 좀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이 나이 기준은 청년 기본법에 의거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반드시 3인 1조 구성이고요. 팀이 2인이거나 4인은 불가합니다. 이 점 역시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선 접수하는 방법과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선배님들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아마 발표 주제라든지 방법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는 크게는 IMO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안전, 환경, 법규, 정책, 교육, 물류 등에 거쳐서 다양한 주제를 IMO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한 없이 여러분들께서 주제로 선정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래서 발표 주제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홈페이지를 또는 홍보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와 발표 요약문이 첫 번째 여러분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 같이 여러분들께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PPT 파일, 즉 발표 내용에 대한 영문을 PPT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PPT 파일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 PPT 발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동영상 파일을 온라인 심사 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동영상 제출할 때 팀원 전원이 발표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은 10분 내외 발표 영상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도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도 잘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그리고 오늘 홍보 자료를 통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의사항으로 작년과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참가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의한 19세부터 34세까지 누구나 반드시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취업준비생, 대학원생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3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 서류가 참가 신청서와 발표 요약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대회 홈페이지의 팀명 및 팀원의 소속,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 즉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거기서 제출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표 요약문입니다. 발표 요약문은 말씀드렸듯이 국문과 영문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 한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 이상 제출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축약을 하셔서 국문 한 페이지, 영문 한 페이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해 주실 때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파일명 및 학장명은 IMO 2021 이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반드시 IMO 2021 그 다음에 다시는 밑에 다시입니다. 중간 다시가 아니고요. 밑에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문 팀명 .doc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O 2021 밑에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문 팀명 그 다음에 확장자는 DOCX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한글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한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인 PPT 파일입니다. PPT 파일 역시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PPT의 표지와 내지 구성은 심사의 전 과정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 자료에 또 표지, 특히 내지에 여러분들 머릿말글이나 또는 하단에 팀명이나 발표 제목 외에 여러분들의 소속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역시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PT 표지, 내지, 즉 머리말이나 하단 글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알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팀명 그리고 발표 제목 외에 다른 내용들은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테스트가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은 슬라이드 수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10분 내외 정도의 발표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MS 파워포인트의 기본 페이지의 설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4:3 비율, 그래서 25.4, 19.05cm의 각각 가로 세로의 길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 파일명 역시 파일명은 동일합니다. IMO 2021
그리고 밑에 다시 영문 팀명, 그리고 확장자는 pptx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S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실 때 이 버전은 2021 버전부터 2016 버전으로 여러분들께서 버전을 바꾸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키노트 제출은 불가한 점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작성을 할 때 동영상이나 음성을 삽입하는 기능은 예선에서는 아쉽게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는 반드시 동영상과 음성은 제외한 PPT 영상을 참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선을 통과하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강을 하실 텐데, 그때는 동영상과 음성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는 MS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특이 폰트나 글꼴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저장하실 때 PPT 파일의 용량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 용량 30MB, 즉 30MB 이하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예선에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내용입니다. 즉 발표 동영상 파일입니다. PPT 발표 자료를 보면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PPT 화면에 내용이 보이고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슬라이드를 보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발표하는 발표자 그리고 PPT 화면이 같이 나오는 영상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주의사항은 팀원 한 사람이 아닌 참가 인원 3명이 모두가 골고루 발표에 참여하는 모습이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분량은 10분 내외 분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분담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심사의 전 과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고 있는 옷이 특정 학교나 특정 소속을 알 수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다든지 또는 배경이 되는 어떤 사항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일반 옷, 양복 또는 어떤 좀 깔끔한 차림의 옷차림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의 특정 소속을 나타낼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는 유니폼을 입으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의 파일 용량에 대한 제한은 300MB로 제한을 합니다. 300MB로 제한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명은 모든 파일명이 동일합니다. 참가 신청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PPT 자료도 마찬가지였고 동영상 파일도 항상 IMO2021 밑에 다시 그 다음에 영문 팀명 그 다음에 확장자만 다 달라졌죠. 그래서 확장자의 동영상은 MP4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서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선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충분한 심사 시간을 제공하고 또 블라인드 방식으로 온라인 예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10월 1일부터 14일 2주 동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각각 5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사 내내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제출된 자료는 역시 팀명 이외에 여러분들의 소속과 이름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심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심사 항목과 심사 배점표 그리고 심사 관련된 규정은 게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역시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 점수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최종 심사 점수와 순위는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을 해서 다득점 순으로 예선 합격 9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즉 9개 팀이 본선에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사평가 항목은 의제 해결 능력이 가장 높은 50점의 점수, 그 다음에 제출 자료 평가 30점, 즉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가 30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시 제출한 자료와 동영상의 내용을 보고 영어의 능력을 확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 예선 심사 과정을 보시면 A 심사위원 즉 구성인원 5명이 접수된 모든 파일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 15개 팀 순으로 선발을 해서 이 상위 15개 팀에 대한 그 내용물은 우리가 교차로 B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교차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일하게 B 심사위원들께서 작성하신 심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상위 15개 팀에 대해서는 역시 A조에서 크로스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 B 심사 결과 토탈 점수가 높은 상위 9개 팀이 본선에 참가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점표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해결 능력이 50점으로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용은 주제가 얼마나 독창적인가, 그 다음에 전개가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으로 주제가 합리적인가, 그 다음에 상용화 실용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또한 필요한 내용인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영어 능력 20점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발표하는 능력, 즉 얼마나 전달력 있게 발표를 하는가, 그 다음에 전문 영어를 잘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 그 전문 영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영어 능력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요약에 대한 충실도, 그리고 PPT 구성, 완성도, 그 다음에 팀워크, 업무 분담, 이런 것을 가지고 30점에 대한 배점을 드릴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면 종합심사 의견을 작성을 해서 빠르게 각 참가팀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제출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자료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원칙에 맞게끔 유의사항과 규칙을 준수하여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된 제출물은 반환되지 않고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IMO 모의 총의에 기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인 1조 구성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대회 참가자 및 수상팀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셨는데요. 대상을 수여한 수상자 팀을 제외하고는 다시 참석 가능하십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 제출 마감 시간에는 이 기한 맞춘다고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거나 원활하게 접속이 안 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감 시간 전에 빨리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 주시고 업로드를 시켜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옆에는 여러분들 2021 올해죠. 모의 IMO 총회의 예선 심사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은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발표 스킬이라든지 본선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PPT도 좀 깔끔하게 더 다듬고 내용도 보강하고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워크숍을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정은 2021년도 10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예정으로 있고요. 일단 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프로그램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개회식부터 특별 강연 2개, 그리고 팀별로 피드백 하실 수 있는 시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트워킹 리셉션이라고 해서 업계 선배님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제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워크숍은 본선 진출팀에게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하셔서 본선에 꼭 진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전으로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에 대한 교통, 왕복 비용, 그리고 식사 등은 다 주최 측에서 다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랫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가볍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온라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야 된다면 다음에 시간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22일 오전에 본선 공지사항 안내 및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오후에는 팀별로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큰 틀은 대면과 비대면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당일날 온라인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 링크를 누르시고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역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대강당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안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러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워크숍을 진행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오셔서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주현 아나운서를 저희가 섭외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달력에 대한 부분들을 스킬업 드리기 위해서 이창현 작가를 역시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촬영, 업계 선배와의 만남 등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선 시행입니다. 프로그램과 심사 규정, 시상 내용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선에서 여러분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하신 9개 팀들은 발표에 대한 요약문과 PPT 파일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IMO에서 실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사용해서 영문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발표 요약문은 실제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 파일을 역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PPT 파일은 여러분들이 예선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워크숍 그리고 또 남아있는 기간 등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30MB 이하의 15분 분량으로 작성을 다시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제출 서류 마감 시간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2021년도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날짜를 준수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요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발표 시간 15분. 만약에 발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이 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준수에 대한 감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들을 발표하실 때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 즉 참가팀 한 팀당 2번의 질문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10분, 발표를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참가한 발표팀 한 팀을 제한 8개 팀에서 각 팀당 2개의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10분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은 2번 그리고 각 팀마다 2번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고 질문을 듣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심사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제 해결 능력의 점수가 높은 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제 해결 능력에서도 동점자가 나왔다. 그러면 참가자 평가 그리고 영어 능력 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여서 합산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본선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 예정으로 있고 세종시 정부청사 15동 1층 대강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10시부터 해서 참가자 등록, VIP 입석, 착석, 개회식부터 해서 실제적인 본선 발표는 10시 20분부터 진행을 해서 12시까지 오전팀,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오팀이 13시 20분부터 14시 35분까지 남아있는 팀의 3팀이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고 남아있는 2팀이 14시 45분부터 35분까지 발표, 그 다음에 심사 결과를 취합,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시간이 무리하지 않도록 동일한 시간에 즉 심사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참가자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 즉 모의 IMO 총회에 수상을 했던, 과거에 수상했던 수상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거쳐서 전체 일정은 18시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심사 배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선과 동일하게 의제 해결 능력이 가장 높은 점수, 주요 내용으로는 예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창성, 논리, 시사점, 합리성, 현실성, 신뢰성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제 해결 능력을 볼 것이고요.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심사자들이 심사하고 또한 평가하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가자 평가, 즉 팀원의 발표 참여도, 팀원 간의 협동성, 발표 태도 능력, 전달력 등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영어 능력, 그 다음에 본선 평가, 즉 PPT의 구성 완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의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15점의 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논리성이라든지 또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정도, 또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께서 종합심사 의견을 작성해야 참가자들한테 빠르게 피드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 유의사항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표 시간을 초과해서 감점 받으시지 않도록 시간 잘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10분의 질의응답 시간 중에서 2번의 팀당 2번의 기회만 질문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혹시 질문거리가 많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 먼저 추려서 2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참가자 평가, 영어 항목 순서, 즉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본선 심사 평가표 확인을 해주시고, 평가표는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상 내용이죠.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대회의 진행을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들 또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이 정도의 규모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회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전이라 생각하시고,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한 상금의 혜택도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팀 600만원입니다. 무려. 그리고 우수상은 한 팀 400만원, 그리고 장려상 한 팀 상금 300만원, 그리고 특별상으로 6팀 각각 150만원, 그리고 참가한 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증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념품, 증서, 기념 배지 등이 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이 대회에 참석을 했었죠. 위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입상한 팀들, 그 다음에 발표하는 모습들, 마지막 끝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 여러분들도 이 단상에 서기를 바라시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명예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런 기회가 있었고 만약에 알았다면 아마 출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실제로 이제 런던에 있는 이제 IMO 본부, 그리고 총회 이제 회의하는 장면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진 잘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여러분들 2021 모의 IMO 총회 공식 SNS 팔로우를 하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구 또는 팔로우, 좋아요 등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소식들을 받아보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 IMO 총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모두가 바라는 것이겠죠. 모의 IMO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